일단 자 681번. 680번도 해야 되겠다. 680번. 자, 볼게요. 와, 이게 이제 좀 보자. 여기 이제 전체 집합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뭐 이제 그려봐도 되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1번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둘 중에 어느 게 포함해요? X가 A를 포함하죠. 근데 이 말은 뭡니까? A는 X의 부분집합이에요. 근데 A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X거든. 그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뭐 이 의미도 중요하긴 하지만 X는 2와 4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죠. 그지? 그 다음에 1번에서 이걸 깨달았고 2번을 보자. 2번은 B 차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얼추 그려볼까? A, B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의 교집합이 2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 4가 들어갈 거고 여기 1, 3, 6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이니까 5하고 7은 밖에 이렇게 있는 형국이긴 하지. 그러면 B차 A가 1, 3, 6이잖아요. 그죠? 그럼 2번에서 알 수 있는 거는 1, 3, 6과 교집합의 원소가 1, 6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1번에서는 자 이거는 X는 2와 3을 반드시 포함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1과 6을 그치. X는 1과 6은 반드시 포함한다. 3은 반드시 제외해야지. 3은 반드시 제외한다고 이 식을 보고서 해석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1, 2, 4, 6은 반드시 포함하고 3은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죠. 그러면 2의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가 7개고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 4개, 제외해야 되는 거 1개니까 2에 제곱해서 답은 4개네요. 그치? 그럼 어떻게 4개인지 한번 구해볼까? 1, 2, 4, 6이니까 처음에 하나, 그치? 둘, 셋, 넷. 그죠? 그렇게 4개가 나오는 거지. 오케이? 자, 밑에 거 볼게요. 자, 전체집합이 8이하의 자연수고,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자, A랑 B는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이에요. 집합 A가 홀수입니다. 집합 A가 홀수고요. 다음을 만족시키는 집합 B의 개수인데, 와, 이게 이제 어려워요. 나가. 근데 얘들아, 나를 봤더니 여기 중괄호 안에 있는 게 뭡니까? A하고 B의 대칭차 집합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자, A차 B가 얘를 포함한다는 거야. 야,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 돼야 되니, 얘들아? 이걸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응? 포함해서 보자. 이게 뭐야? 이거랑 이게 있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는 대칭 차집합을 이게 지금 대칭 차집합인 거 보이지? 그치?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 A차 B 합집합 B차 A 이렇게 쓰고. 그치?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요. 얘들아.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두 개의 합집합을 얘가 포함한대. 그러면 얘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원소가 하나라도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얘가 원소가 4개고 얘가 원소가 4개야. 근데 얘가 원소가 1개라도 나오면 합집합은 2개 더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얘가 공집합일 수밖에 없죠. 이게 어려워요. 그죠? 저번 시간에 거집합식 배운 것처럼 이게 어려워요. 그럼 뭐야? B차 A가 공집합이면 작은 거에서 큰 거 빼서 공집합이 된 거니까 A가 B를 포함하는 형국인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B에 이런 형국인데 그럼 B는 답은 뭘까요, 이거? 응? 답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6개인가요? 왜냐면 집합 A가 지금 홀수니까 1, 3, 5, 7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4개인가요?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여기 공집합이 아니라 그랬죠.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두 공집합. 15예요? 그것도 틀렸죠. 봐봐.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두 부분집합인데 B가 지금 이게 봐봐. A가 이렇게 이거 포함하니까 B는 A의 부분집합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원소가 4개 있으니까 그냥 16개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일단 B가 공집합이 되면 안 되죠. 그지?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집합 A, B라고 그랬잖아요. 그지? 그럼 이 16개 안에 B가 A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2개를 빼야지. 그죠? 그래서 답은 여기 2개를 빼서 14개예요. 답이. 오케이? 자, 문제를 꼬장꼬장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드 모르간의 법칙 좀 해볼까? 일단 보편적인 문제를 하나 풀어드리면 자, 봅시다. 아이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집합 A, B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런 문제가 딱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게 빨리 푸는 거잖아요, 얘들아. 빨리 푸는 거. 그지? 일단 얘를 좀 건드려 볼까? A랑 B의 합집합이고 합집합인데 얘는 이렇게 되고 이거. 근데 만약에 여기가 교집합이었으면 대칭 차집합인데. 그지? 여기가 이렇게 교집합이었으면 잠깐만. 아니구나.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이거 대칭 차집합이지. 왜냐하면 자, 이 교집합 이 기호가 있으니까 이거를 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대칭 차집합이었어. 그렇지? 근데 선생님이 잘 못 봤네. 여기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잖아. 그럼 합집합이고 자, 부정하면 A, 부정하면 B고 이거를 교집합으로 바꿔야 돼. 근데 합집합과 교집합의 합집합은 합집합이죠. 합집합이죠. 그지? 그럼 합집합 원소의 개수는 뭐, 그죠? 주목되는 거 빼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자, 684번을 보시면, 보세요. 오늘 이제 조곤조곤 같이 해야 될 문제들이 많거든요. 자, 전체 집합이 12하의 자연수인데, A, B, C가 이제 집합이 3개가 되면 좀 짜증이 나는 거야. 집합이 3개가 되면. 자, 집합 3개짜리 일단 벤 다이어그램 자체도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집합 3개짜리 나옵니다. 나와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가 어딘지를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잖아. 그러면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자, A, 교,
이거를 드 모르간의 법칙으로 바꾸시면 B하고 C의 교집합의 여집합이고 얘를 바꾼 거예요. 그럼 얘는 이 표시가 있으니까 차집합으로 바뀌죠. 그지? 그치 얘들아? 차집합 정의잖아 지금. 그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소 A가 있고 B가 있고 잘 그려야 되겠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거를 A, B, C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얘들아 평면이 공간이 모두 8개나 나오잖아요. 그죠? 8개나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전체집합까지 포함하면 모두 8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지? 그럼 먼저 여기 이거부터 빨리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지? 그림에서 직관적으로 앞에 있는 집합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에서 교집합을 뺀 나머지니까 A가 1, 2, 3, 4면 그지? A가 1, 2, 3, 4면 이거 두 개의 교집합은 3하고 5잖아요. 1, 2, 3, 4에서 둘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니까 1번, 2번, 4번이 남죠. 그지?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자 이렇게 이 그림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 요 부분이죠. 요 집합 A에서 요 가운데 있는 거 뺀 부분이지. 그런데 얘가 이 노란색이 1, 4, 5, 8이네. 얘네야 봐봐. 그러면 자 얘네들 짝을 맞춰봐. 2하고 9가 남네. 그지? 그러면 여기가 2하고 9란 이야기지. 그치 얘들아? 여기가 2하고 9가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노란색에 얘가 들어가는 거잖아. 1, 4, 5, 8. 근데 B하고 C의 교집합. 그러니까 1, 4, 5, 8. 1, 4, 5, 8이 여기 이렇게 다 1, 4, 5, 8인 거예요. 그치? 근데 문제에서 반드시 B하고 C의 교집합의 원소인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B하고 C의 교집합은 이건데 지금 보기에서 2번이 반드시 이 안에 들어가죠. 오케이. 그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참 되게 재밌는 문제네요. 와, 이게 뭐지?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인데 합집합이 이거라는 거야. 와, 이게 뭐냐? 이때 A랑 B의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물어봤는데 먼저 얘를 먼저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와, 씨 뭐지? 합집합이 있는데 자, 교집합이 아닌 거네요. 뭐야? 그럼 뭐지 얘들아? 집합 A랑 B 합집합이 저거를 만족을 한다는 거. 그럼 A랑 B 어떤 상황이지? 교집합이. 영집합이 어디 있어? 공집합? 얘가 공집합, 교집합이? 그러면 A랑 B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에요? 이걸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근데 왜 이게 공집합을 하는 거야? 그게 어려운 거지. 왜 A하고 B의 교집합이 하필 공집합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제 A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공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전집합이 나와. 그러면 그림은 어떤 그림이야? A, B 이렇게 반땅 되는 그림이야. 그지? 이거밖에 없나? 지금 이 안에 얘를 이걸로 볼 수도 있고 이걸로 볼 수도 있고 이걸로 볼 수도 있고 이걸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어렵다 이거 그지? 와 나도 근데 공집합이니까 딱 맞아떨어지긴 하죠. 그지? 그럼 끝났네. 이거 다 더하면 되죠. 7, 7, 7이니까 21. 오케이? 저거 다 더하는 거지. 아, 이게 애매해요. 자, 봅시다. 그 다음, 이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풀어드렸는데,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 얘들아, 와 이거 A차, B차 이거 뭐 알 수가 없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그려서 이제 제가 이제 항상 그려서 하라고 하는데 1, 2, 3, 4, 5, 6, 7 이렇게 하고 이거를 하나하나 하고 있으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지 않겠어요? 집합 3개니까. 야, 그럼 이거는 자 보세요. 제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번 이거 보여드린 거야. 자, 한번 이 식을 집합의 연산법칙으로 해볼 마음이에요. 자, 얘를 보시면 얘를 자, 첫 번째 이제 차집합 정의로 다 볼까요? 그지? 아, 그냥 그림 그려서 할까?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죠. 한번 해볼게요. 연산법칙으로 먼저 해볼게요. 그럼 얘는 자 A하고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고 등호로 관한 법칙을 쓰면은 이렇게 되거든. 야, 이름도 골 때리네 이거. 와, 꾸역꾸역 했네. 좋아요. 이제 여기에서 분배 법칙을 보여줄게요. 봐봐, 니네 다항식에 곱셈할 때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지?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처음에 할 때 이거 가르쳤냐? 흡수법칙. 흡수법칙. 자 봐봐. 이제 내가 이제 아마 처음에 배웠던 개념서 설명할 때 내가 이걸 설명한 것 같은데 보세요. 얘는 이제 니네가 분배법칙을 배운 다음에 이걸 이제 애들이 이제 분배법칙을 하려고 그래. 해볼게요.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해. 그 다음 합집합이죠. 근데 이 앞에 있는 거는 틀림없이 A야. 그러면 또 니네가 이제 우리 두 개 다르니까 교환법칙 써야지. 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얘는 A란 말이야. 뭐야?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죠. 그럼 이걸 계속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근데 왜 이름이 흡수 법칙이냐면 이걸 봤을 때 그냥 A죠. 왜냐하면 벤다이어그램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항상 이 그림이에요. 오케이?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여기에서 합집합이 A하고의 교집합은 A잖아요. 그죠? 그럼 또 반대로 얘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일이 분배를 하시잖아요? 그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고 얘는 틀림없이 A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승부욕에 또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둘 거고 그럼 또 바보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이걸 기억시키기 위해서 흡수, 뭐가? 합집합이 A를 항상 포함하는 걸 알고 있어야지. 그치? 그 다음에 A가 항상 교집합을 포함하는 걸 알고 있어야지. 합집합이 항상 A를 포함하고 A는 항상 A랑 B의 교집합을 포함하는 걸 알고 계셨어야지. 그러면 얘도 A죠. 이게 흡수 법칙. 그런데 왜 이거를 이야기하냐면 자 보세요. 자 분배 법칙은 달라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분배할게요. 자, 이 녀석하고 잠깐만. 잠깐만요. 그렇지. 이걸로 기준으로 해야 돼. 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빨간색 합집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얘하고 이걸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아니 이거 쓸 필요 없어요. 쓸 필요 없어. 그냥 보세요. 굳이 쓰실 필요 없어요. 보세요. 얘는 자 이게 똑같으면은 이렇게 뭘 쓴 거야 지금? 결합법칙 쓴 거죠. 요거 두 개 교환한 다음에 결합법칙 쓴 거지. 그 다음에 빨간색 나오고요. 와 얘는 뭘 쓸 게 없어. 그냥 다시 한번 쓸게요. 지금 이거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연산법칙으로 하면은 연산법칙으로 해도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은. 그러면 이 빨간색이 뭐예요? 공집합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집합은 B의 여집합이죠. 그럼 얘가 B의 여집합에 빨간색 합집합 나오고 이렇게 될 텐데 와 너무 어려운데. 자. 근데 B의 여집합이랑 공집합의 교집합은요? 아 공집합이네. 그죠? 아 공집합이네 이게. 그죠? 이거랑 이거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집합은 이거겠네. 근데 얘는 A차 B로 보이고 이게 복이 있습니까? 아씨 없네요. 그쵸? 복이 없어. 아 진짜 없네. 잠깐만 뭐가 잘못됐나? 그러면 여기에서 자 보세요.
이게 둘 다 교집합이잖아요. 그러면 자 얘네 둘의 위치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잖아. 네. 이게 전부 똑같은 거니까 처음에 뭐 얘네 둘의 위치를 바꾸든 그죠? 교환 법칙 쓴 다음에 내가 이 모양을 굳이 고집한 이유가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만들려고 차집합으로 바뀌고 이게 B가 되거든요. 그럼 보기에 있죠. 5번이죠. 와 근데 쉽지 않죠. 그럼 만약에 이걸 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림으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A, B, C 1, 2, 3, 4, 5, 6, 7, 8 세팅하고 이거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A차 B는 3, 4, 5, 6이죠. 3, 4, 5, 6 그지? 그 다음에 A하고 C의 차집합은 2, 5, 4, 7이죠. 근데 제가 항상 차집합의 의미를 뭘로 기억하라고 했어요? 앞에 있는 집합에서 그지? 두 집합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 그럼 3번, 6번이에요. 와 되게 생뚱맞은데네. 자 3번, 6번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두셔도 돼요. 그러면 자 근데 이거를 할 자신이 없으면 이게 더 빠를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1번은 A하고 B의 교집합이 1, 2번이거든. 1, 2번에서 C는 뭐예요? 1, 3, 4, 7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야? 3하고 6이 나와야 되지. 3 얘가 3, 6이죠. 3, 6이죠. 얘는 해보나 마나지. 이거 계산 해보나 마나죠. 3, 6이 절대 안 나올 거 아니야. 왜냐면 앞에 있는 집합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니까 2번밖에 안 나오잖아. 그럼 이제 두 번째 걸 보시면 합집합은 조금 힘들어. 합집합은 와 씨. A하고 C니까 1, 2, 3, 4, 5, 7 1, 2, 3, 4, 5, 7에서 B가 1, 2, 4, 6이야. 그지? 앞에 있는 집합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인데 3하고 6이 나와야 되는데 3, 5, 7이 나왔으니까 2번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지금 하는 방법이 괜찮으면 이걸 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이거를 니네가 생각하는 시간 다 하거든. 이걸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노가다로 가는 거잖아. 그지? 봐봐. 얘를 해볼게. 얘를 A하고 C의 교집합이 1번, 3번이에요. 자, B가 1, 2, 4, 6이야. 뭐야? 앞에 있는 집합을 교집합을 뺀는 거지. A랑 C의 교집합이 1, 3이죠. B는 1, 2, 4, 6. 안 나오네? 1, 2, 4, 6. 아까 답이 이거였냐? 뭐였냐? 5번이었어요? 뭐야? 왜 안 나오지? A차 B 3, 4, 5, 6에서 맞죠? 6이 아니에요. 네?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6이 아니에요? A차 B가 3, 4, 5, 6이잖아요. 3, 4, 5, 6. 3, 4, 5, 6에서 A차 C가 2, 5, 4, 7. 앞에 있는 집합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 3, 6 맞는데 아닌가요? A차 B가 3, 4, 5, 6이잖아. 3, 4, 5, 6 2, 4, 5, 7 앞에 있는 집합에서 3, 6 맞는데
그러면 A랑 C의 교집합은 1, 3이고 B가 1, 2, 4, 6이니까 3만 나오는데 저거 어디가 틀렸나요? 그냥 A차 B가 순수한 A 아니에요? 그 아 맞네. 아씨. R랑 아. 빠져요. 지금 내가 대칭자집합 구했죠? 아 맞네. 아 바보. A차비가 순수한 A니까 3, 5죠. 그 다음에 A차 C는 순수한 A니까 2하고 5지. 그럼 앞에 있는 집합에서 두 집합을 교집합을 뺀 나머지니까 3만 나와야 되죠. 아 지금 제가 대칭자 집합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 5번이 맞죠. 그래서 근데 아마 서술형으로 이런 거를 내면 몰라도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번호 배경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이 대표 문제하고 요 밑에 있는 거. 자, 보세요. 이거를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한번 풀어보실래요? 한번 풀어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빨리 푸셔야죠. 그죠?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빨리 풀어보세요. 근데 수호야, 니네 학교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오케이?
어떻게 답 나왔어요? 빨리 나와요? 숫자로 하고 그쵸? 이렇게 나오면 숫자가 낫죠? 답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그죠? 리을 그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연산법칙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를 연산법칙으로 하려고 하시면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그러면 여기 유형 10번을 많이 연습해 보셔야 되고 689번을 볼게요. 자, 보자. 전체 집합이 이건데 와 이거 뭐야? 이거를 만족하는 집합 A의 원소의 합을 구하래. 위에 거는 지금 딱 보자마자 교집합이 아닌 거가 이거죠. 그러면 교집합은 4 하나밖에 없겠네요. 그죠? A랑 B 교집합은 4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이거가 이거니까 A랑 B의 교집합은 이거 두 개 반대말이니까 이게 4잖아요. 자, 그럼 이것도 이거를 이제 빨리 간단하게 하면 좋은데 요게 자, 보세요. 얘를 자 B차 A가 아닌 거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얘들아 1번, 2번, 3번, 4번이잖아. 여기서 B차 A가 아닌 거 B차 A가 아닌 거니까 1번, 2번, 4번이 있어. 1번, 2번, 4번이 있고 여기서 자 이거 하고 얘는 여기서 교집합이 아닌 게 1번, 3번, 4번이잖아요. 그지? 1번, 3번 1번, 3번, 4번인데 A가 1, 2번이거든. 그럼 얘네들의 교집합은 1번이에요. 그렇지? 1번이에요. 그죠? 이쪽으로 계산하는 게. 그러면 이거 두 개의 교집합이 1번인 건데 1번은 뭐예요? A차 B잖아요. 그럼 A차 B가 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자 집합 이게 요 그림에서 항상 교집합만 구하면 일단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에 원소 4가 들어가는데 A가 1이야. 그럼 집합 A가 바로 구해지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제 이런 문제도 뭐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지금 색칠이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애매하게 여기 그지? 여기가 색칠되어 있고 이게 X고 이게 Y고 이게 Z인데 여기 색칠한 부분을 물어봤어. 그럼 이제 이거를 보고서 빨리빨리 구해야 되거든. 이게 중요한 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그지? 그럼 이것도 숫자 쓰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뭐 8번 이렇게 있으면 그지? 이거를 연산법칙으로 바꾸고 있다가 진짜 시간 다 간다고요. 그지? 그러면 해보자. 어쩔 수 없지. 뭐 1번부터 해봐야지. 자, Y하고 Z의 합집합하고 X. 근데 이게 그림을 보고서 숫자 안 쓰고 그림을 보고서 통째로 갈 수도 있어요. 이 합집합하고 X의 교집합은 1번, 2번, 3번이죠. 얘는 1번, 2번, 3번이니까 땡이야. 그 다음에 Y하고 Z의 교집합이 1번이나 5번이거든요. 근데 1번하고 5번이 있고 X가 1, 2, 3, 4야. 그러면은 얘는 1, 2, 3, 4, 5잖아요. 1, 2, 3, 4, 5잖아요. 얘도 아니죠. 왜냐면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1, 3, 4를 찾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Y하고 Z의 교집합이 1번, 5번인데 이게 1번, 5번이고 X가 1, 2, 3, 4야. 그러면 차집합 뜻이 앞에 있는 집합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니까 얘가 2, 3, 4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1, 3, 4 아니잖아. 그 다음에
x가 1, 2, 3, 4인데 1, 2, 3, 4에서 y차 z가 2번, 6번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집합에서 두 집합에 교집합을 뺀 나머지니까 1, 3, 4니까 4번이 답입니다. 그죠? 그럼 5번도 확인을 해볼게요. x가 1, 2, 3, 4니까 교집합 y차 b는 2번, 6번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의 교집합은 얘는 2번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연산법칙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연습 다 해보시고 자 유형 12번입니다. 유형 12번. 자 배수의 집합. 자 요것은 좀 중요한데 응? 배수의 집합. 좀 잊어먹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배수의 집합을 복습을 해볼게요. 자, 근데 뭐 잡다한 거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약수의 집합은 그냥 실제로 왜냐면 배수의 집합은 이 배수의 집합이 무한 집합이잖아요. 근데 약수의 집합은 어차피 약수는 반드시 유한 집합이지. 왜냐하면 약수는 무한계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죠? 배수만 그렇게 나오고요. 니네가 오늘 잠을 충분히 잤나 보구나. 그지? 거봐. 너 그럴 줄 알았어. 오늘은 하나도 안 좋네. 자, 배수의 집합 한번. 배수의 집합 할 때 제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억나요? 첫 번째 1번은 2의 배수하고 4의 배수의 교집합. 2의 배수하고 4의 배수의 합집합. 3번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교집합. 4번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합집합이 있는데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은 4의 배수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의 합집합은 2의 배수죠. 근데 1번하고 2번은 지금 보시면 얘들아 2의 배수가 4의 배수를 포함을 해요. 그죠? 그 둘 중에 하나가 어느 하나를 완벽하게 이렇게 포함할 때는 합집합이랑 교집합을 둘 다 배수의 집합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배수에 있는 3의 배수에 있는데 이거 6이거든? 근데 얘는 표시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3번이랑 4번은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가 이렇게 요런 형태일 때는 교집합은 구할 수 있는데 합집합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험에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이 4번이 나오는데 자 이거를 배수의 집합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 너희들한테 그러면 이거 원소의 개수를 한번 구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경우해서 할 때부터 많이 했잖아요. 그죠? 포함되죠. 2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에서 3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 구한 다음에 두 개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그림일 때랑 이 그림일 때 1번하고 2번은 이 그림이고요. 3번이랑 4번은 이 그림입니다. 요것만 이해를 하시면 자 이제 다 풀립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얘들아 4의 배수하고 6의 배수는 4번 같은 케이스잖아. 그치? 그러면 니네가 이거를 뭐 배수의 집합으로 표시를 할 수가 없어. 그럼 그냥 분배를 하셔야 돼요.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 그 다음에 여기 합집합 나오고 3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교집합인데 얘네 끊어졌니?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기 저 앞에 있는 거는 이 4번 같은 케이스잖아요. 그죠? 아니지 3번 같은 케이스지. 이러한 모형이긴 한데 그지? 얘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12의 배수로 바꿀 수가 있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3의 배수하고 6의 배수의 포함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항상 숫자 작은 게 큰 거를 포함한다. 그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얘는 6의 배수예요. 그럼 처음에는 얘를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었는데 분배를 해서 그거를 해소시킨 거죠. 근데 이 12의 배수하고 6의 배수가 있으면
6의 배수가 12의 배수를 포함하는 형국이잖아. 그럼 이거 두 개의 합집합은 6의 배수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679번인데 자, 얘는 자, 집합 A는 배수의 집합이고요. 집합 B는 약수의 집합이에요. 얘는 원소가 무수히 많고 얘는 유한계인데 뭐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봤더니 둘 다 교집합이야. 교집합이어서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자 보세요. 얘는 힌트가 뭐냐면 자연수 P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공배수죠. 공배수. 그럼 최소 공배수니까 자 P는 자 선생님이 최소 공배수 이렇게 써도 되죠. L 6하고 9의 최소 공배수죠. 그죠? 그럼 6하고 9의 최소 공배수는 18이죠. 그죠? 그 다음에 Q는 약수예요. 약수. 근데 이거 뭡니까? 공통인 약수죠. 공통인 약수 중에서 가장 큰 겁니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죠. 그러면 12하고 18의 최대 공약수니까 아시다시피 6이잖아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이해했어요? 이렇게밖에 문제를 낼 수가 없어 얘들아.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야 최대 공약수만 물어보지. 그 이유가 뭐야? 최소 공약수는 뭐예요? 최소 공약수가 1이잖아요. 어떤 두 수를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건 1이에요. 그래서 얘가 의미가 없어서 물어보지 않는 거고 항상 우리한테 최대 공약수를 물어보는 거고 최소 항상 이거 두 개만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 공통인 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 것만 구할 수 있잖아. 자 왜냐면 배수는 무한집합이기 때문에 최대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문제에서 뭘 제한해 주기 전에는. 그지? 그래서 얘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항상 우리한테 이거 두 개만 물어보는 거죠. 이 문제는 그냥 근데 이제 이걸 애들이 다 외워서 풀기 때문에 학교 시험은 안 낼 수도 있지만 혹시나 나왔을 때 틀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제 유형 13번입니다. 자, 요 유형 13번에서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턴인데 자 보시면 일단 보편적인 문제를 하나 요거 대표 문제를 풀지 말고 702번을 먼저 풀어드릴게요. 아니다. 701번을 먼저 쉬우니까 풉니다. 701번. 근데 아마 보세요. 야, 이게 이 문제를 풀려면 자 이걸 보고서 포함관계를 구하셔야 되는데 이거 뭡니까? A가 B를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집합 A는 원소가 두 개인데 집합 B는 원소가 X인데 여기에 있는 식이 1차 방정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얘가 얘를 포함하려면 이거를 포함시키는 모든 A 값을 구하래요. 그 여기 있는 1차 방정식을 풀어보시면 AX 빼기 X가 마이너스 1이고 X는 A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이어서 얘가 해거든요. 그치? 근데 얘는 1차 방정식은 이게 이제 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답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얘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얘가 2일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케이스일까요? 그지? 이 두 가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풀 거야. 어? 그러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얘하고 얘랑 위치가 바뀌니까 A 빼기 1은 1이고 A가 2가 나오고 얘네 둘의 위치가 바뀌니까 A 빼기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서 A가 2분의 1이어서 그냥 뭐야 별거 아니네 하고 허접하게 이거 두 개를 그냥 더한 답이 2분의 5라고 생각하고 답을 살펴보았거든요.
답이 2분의 5가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가 뭘 빼먹은 걸까요? 니네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풀 거 아니야. 그지? 얘가 1차 방정식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얘가 2일 때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죠? 얼핏 보기에 되게 쉬운데 틀리기 딱 좋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일단 먼저 1차 방정식의 해를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1차 방정식의 해는 주어진 모양을 이 모양으로 정리한 다음에 첫 번째 a가 0이 아니면 x가 a분의 b 해서 이때는 해가 1개인데 이것만 1차 방정식의 해가 아니죠. 그지?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a는 0이고 b도 0이면 x는 모든 실수죠.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a는 0이고 b는 0이 아니면 0 곱하기 x는 b니까 얘는 해가 없다죠. 그치? 지금 우리가 뭘 빼먹은 거야? 이것만 생각한 거지. 해가 모든 실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해가 모든 실수이건 해가 없건 a 값이 요 x 앞에 있는 a가 빵인 걸 생각을 안 한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야 이게? a 빼기 1 x가 마이너스 1인데 a 빼기 1이 0인 것도 포함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3개를 더하시면 답은 2분의 7이죠. 이해하셨어요? 틀리기가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 나왔을 때 틀리기 엄청 좋아요.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음 702번이 강력한 시험 문제인데. 자, 이제 이 집합과 부동식을 섞은 문제입니다. 자, 집합과 부동식을 섞은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명제할 때도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얘들아. 명제할 때도. 자, 보세요. 합집합이 R이라고 하는 거는 합집합이 모든 실수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교집합은 이러하고요. B는 알 수가 없는데 사이값이야. 그 다음에 A는 양끝값이니까 A부터 먼저 좀 간단하게 해보면 A가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서 집합 A를 먼저 한번 집합 A를 확실하게 그릴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가 4인데 집합 A는 양 끝값이기 때문에 자 하얀색으로 칠한 게 집합 A예요. 그죠? 이렇게 하얀색이 집합 A예요. 근데 집합 B는 사이값이거든 답이. 그치? 근데 교집합을 4하고 6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집합 A가 얘들아 이렇게 갈 거 아니냐. 그지? 이렇게 하얀색이 집합 A야. 근데 집합 B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A랑 B를 합친 거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된다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수직선을 다 덮어야 한다는 이야기야. 그치? 그지? 그러면 자 얘가 자 여기에서 B가 자 A하고 B를 합친 거가 다 수직선을 다 뒤에 엎으려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돼야 되죠. B가 노란색처럼 B가 돼야지 그림에서 A하고 B를 합쳤을 때 수직선에 위에서 빗방울이 떨어졌을 때 수직선에 B가 안 맞지. 그죠? 그죠? 그러면 A랑 B의 합집합이 정지집합인가요? 맞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지붕 2개 있는 데가 교집합인 거고. 그지?
그러면 집합 B를 보았더니 집합 B는 자 x 플러스 3과 x 빼기 6이 되고 이렇게 집합 B를 결정 지을 수 있고 얘를 전개하시면 3x 빼기 18이 0보다 작거나 같고 얘하고 얘가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 B는 18 해서 답은 15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집합을 이용해서 이 부동식 추론하는 문제 잘 기억하시고요. 자, 봅시다. 자, 이거 제가 저번 시간에 대칭 차집합 정리를 한번 해드렸죠. 근데 그 대칭 차집합의 성질들을 기계적으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외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대칭 차집합의 뭐 정의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연산을 하는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 뭐야 그게?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나머지 이거를 기억하세요. 연산. 이것만 기억하시면 다 하실 수 있죠. 그지? 저도 이거를 외우고 있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도리어 저는 봐봐 705번도 제가 저번 시간에 정리해 드린 거잖아. 그죠? 지금 705번 보시면 A 동글뱅이 B가 있는데 얘가 보시면 여기 교집합하고 여집합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차집합을 바뀌잖아요, 얘들아. 그러면 A랑 B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나머지니까 여기는 동글뱅이 연산은 대칭 차집합이에요. 그쵸? 근데 제가 결합법칙 성립하면서 설명하면서 이거하고 A 동글뱅이 B하고 이거 C하고 똑같다는 걸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 기억나지? 그때 그 그림을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거 풀리죠. 그래서 도리어 아이들이 다 외우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대칭 차집합이 아닌 거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내는 건데 보세요. 얘는 가만히 봐도 절대로 대칭 차집합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이런 건 어떻게 풀까요? 학원에서 대칭 차집합을 연습시키는 거 알기 때문에 대칭 차집합이 아닌 건데 이거는 먼저 자 벤다이어 그림을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봐봐. 집합 A하고 집합 B가 이렇게 있고 자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1번, 2번, 3번, 4번으로 세팅을 하고 자 합집합 1번, 2번, 3번의 교집합 이거 좀 애매하네. 자 A가 아닌 거가 3하고 4하고 합집합 B는 2번, 3번이에요. 그러면 1번, 2번, 3번하고 이거 두 개의 합집합 더하는 거죠. 2, 3, 4지. 근데 이거 두 개의 교집합 2번, 3번이죠. 그지? 그럼 2번, 3번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B예요. 와. 근데 가만히 있어봐. 어렵네. 그러면 얘는 우리가 B인 걸 알았으니 자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이렇게 풀면 돼. B 삼각형 B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B를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A 자리에 B를 넣었으면 여기다 B를 넣고요. 여기다 B를 넣으시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틀림없이 학교 선생님이 대칭 차집합을 안 낼 거야. 애들이 다 외우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처음 보는 걸로 그냥 즉석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그랬을 때 니네가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두 개의 합집합은 B고 이거 두 개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에요. 그럼 얘도 또 B네. 그럼 이 계산 결과도 B죠. 오케이? 자, 이제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
일단 기본 문제부터 먼저 한번 풀어드리면, 자 보자. 전체 집합이 30이고, 야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잖아요. 그럼 이 그림이야. 응?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게 푸는 게 제일 빨라요. 일단 뭐부터 봐야 돼? 자, 얘가 합집합의 여집합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밖에 원소가 4개 있는 거예요. 그지? 근데 얘가 이거니까 전체 집합이 30개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와 B의 원소의 개수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는 건데, 항상 이런 문제 풀 때 핵심이 뭐냐면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찾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자, 전체 집합에서 이걸 빼니까 여기 지금 26개야. 근데 집합 A가 20개야. 집합 B는 15개야. 그럼 얘가 35개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몇 개를 빼야 돼요? 9개. 그럼 여기다 9개를 먼저 써요. 그치? 여기를 가운데를 메꾸면 다 구할 수 있죠. 집합 A가 이거니까 여기는 11개예요. 여기는 6개예요. 교집합은 9개죠. 자, 이제 기본 문제인데, 자, 살짝 기본이 아닌 걸 해볼게요. 711번. 자, 이제 원소 3개짜리죠. 이게 말이야. 자, 일단 이것도 여러분이 푸실 때 그림을 그리셔야 돼. 그림을. 자, 벤 다이어그램을. 자, A, B, C 이렇게 있고 A. 근데 A랑 C가 서로더라고 그랬어. 그럼 A랑 C랑 겹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A가 이렇게 있고 A하고 B하고 이렇게 그려야죠. 벤 다이어그램. 근데 여기 지금 가운데 겹치는 부분 있죠? 여기를 빨리 찾는 게 관건이야.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풀어나가야지.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집합 A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면 되는데, 합집합이 9고 집합 A가 6이고 B가 5니까 얘는 2개죠. 그리고 여기 2개가 들어가지. 그치? 그 다음에 얘를 이용을 해서 자, B하고 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B 더하기 C의 원소의 개수에서 B하고 C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데, 얘가 6이고 B가 5고 C가 4니까 얘는 3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3개예요. 여기 2개만 구하면 금방 구할 수 있잖아. 그지? A가 6이니까 여기는 반드시 4개 들어가야 돼. B는 5개니까 여기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거지. C가 4개니까 여기 1개인 거죠. 그럼 합집합 원소의 개수는 1, 2, 3, 4니까 8이겠네요. 아니다, 8이 아니라 10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16번. 요것도 이제 자, 이건 중요한 유형이어서 다 풀어드릴게요. 자, 다 풀어드립니다. 자, 봐봐. 이제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인데, 일단 먼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릴 거야. 두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는 봐봐. 집합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집합 A하고 집합 B의 원소를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거 빼는 거거든. 근데 생각을 해봐. 만약에 얘도 숫자고 집합 A랑 집합 B의 값이 고정돼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거 두 개의 값을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러면 요 뒤에 있는 녀석이 최소가 되면 숫자에서 최소값을 빼면은 얘가 최대가 되죠. 첫 번째 케이스는. 이해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근데 물론 제가 처음에 진도 나갈 때 설명했던 거예요. 봐봐.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얘가 20이고 얘가 30이야. 그럼 얘는 50으로 딱 숫자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고정된 숫자에서 이 교집합이 최소면 얘가 최대가 되는 건 납득이 되시죠? 그런데 얘가 50으로 딱 값이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최대한 교집합이 커서 크면은 이 앞이 최소값을 가져요. 그죠? 그러면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집합이 최소면 합집합은 최대가 되고 교집합이 최대면 얘는 최소가 돼요. 그렇죠? 납득이 되셨지? 그러면 이 내가 이제 그림을 암기해 달라고 했잖아. 그지? 자, 첫 번째. 합집합이 최대가 되는 거는 교집합이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랑 두 번째 그림을 좀 외워두면 좋은데. 이걸 뭐. 일단, 빨간색부터 먼저 생각해보자. 교집합이 최대가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어느 하나가 자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B가 30이고 A가 20이라고 줬다고 쳐봐. 그럼 교집합이 최대가 되려면 이런 상황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B가 A를 완전히 포함하면 되지. 그지? 그러면 A가 20이고 이게 10이니까 이때는 이것만큼 교집합이 제일 커질 수 있는 게 없잖아. 이 그림을 암기해달라는 얘기지. 그럼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교집합이, 그러니까 합집합이 최대한 크려면, 보세요. 합집합이 최대한 크려면 얘들아, 원래는 그림이 이거잖아. 그지? 근데 요 밖에 이렇게 전체 집합이 원래 있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근데 얘가 최대가 되려면, 제가 지금 이렇게 밖에 색칠하고 있는 파란색 부분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이해되지? 그럼 이때는 자 내가 이제 합집합에 여집합에 공집합일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달라고 했지. 그죠? 그리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면은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20개고 얘가 30개인데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45개로 줬다고 쳐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밖에가 이게 30이니까 이 밖에가 15개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이거 다 더하면 45잖아.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봐봐. A랑 B를 더했는데 전체 집합보다 작아. 요거 두 개 더하면은 50이잖아요. 그럼 50개에서 이거를 빼. 그럼 여기 5개 들어가면 되지. 그죠? 이만큼 겹쳐야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해서 20이니까 여기가 15가 되고 이거 두 개 더해서 30이니까 25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 더하시면은 45 되는 거 맞죠? 첫 번째 요 그림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얘를 그림으로 풀어볼게요. 그림으로 이걸로. 그러면 자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어요, 그죠? 근데 자, 이거 여기 있는 숫자로 할 거. 전체 집합이 지금 전체 집합이 20개야. 원소가 집합 A는 집합 X는 14개야. 얘는 8개야. 그러면 요 둘 중에서
원소의 개수 작은 거가 여기 8이 들어간 거야. 에이. XY로 바꿔야 되겠지. 그냥 안 헷갈릴 수 있지? A가 X고 B가 Y야. 이거만 바꾸면 되지. B가 이렇게 와야 되고 이게 A가 돼서 Y가 8개니까 그 다음에 14개니까 여기가 6개죠. 그럼 전체 집합은 여기가 6이 돼야 되지. 근데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이 8이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자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인데 이 그림이죠. 요거 두 개를 더했더니 22개야. 22개인데 전집합은 20개네.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거에서 이거 빼면 이거 2개죠. 그지? 근데 얘가 14개니까 여기가 12개고 얘는 6개죠. 그러면 교집합의 최소값은 2지. 자, 요거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니네가 요게 헷갈릴 수가 있어. 근데 요 그림을 까먹을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푸셔도 되냐면 두 번째 방법은 그냥 부등식으로 푸는 거야. 부등식으로. 집합 X랑 집합 Y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전체 집합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우리한테 여기 교집합을 물어봤거든. 이걸 X로 가요. 그지? 그러면 여기서 집합 X가 14니까 여기가 14 빼기 X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8 빼기 X예요. 그지? 근데 전체 집합이 20이니까 얘랑 얘를 더해서 20을 만들어야 되면은 뭐예요? X 빼기 2지. 이해하지? 근데 여기 있는 빨간색 식은 뭐냐면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얘들아. 그지? 근데 뭘로 푸냐? 선생님 이게 X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원소의 개수니까. 그지? 그러면 14 빼기 X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8 빼기 X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X 빼기 2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얘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X가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X는 1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구해보시면 여기가 0, 2, 8, 14가 이렇게 있고 얘네 둘은 이쪽으로 가고 얘네 둘은 이쪽으로 가고 얘는 반대로 가고 얘도 반대로 가고. 그럼 중요한 거는 이거 지금 제가 파란 동그라미 치는 이 4개를 다 동시에 만들어야 되잖아. 그지? 여기서 지붕 4개 있는 데를 찾으면 여기죠. 그지? 그럼 X의 범위라고 하는 게 그림에서 보시면 2하고 8 사이거든요? 그럼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잖아요. 그지? 근데 아까 내가 8하고 이쪽 그림 보고 구한 거랑 똑같죠? 그죠? 근데 저는 자 어떤 문제는 이걸로 푸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이걸로 푸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는 문제를 다 풀어드릴 텐데 700 자 얘를 봅시다. 얘는 교집합의 3보다 크다 그랬고 그죠?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 자 보세요. 방금 배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자, 이게 좀 눈에 거슬려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최소한 3개 이상은 겹쳐야 돼요. 그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방금 푼 이 방법으로 풀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있으려나? 한번 이걸로 자 방금 이 두 번째 풀이를 한번 풀어볼게요.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자 볼게요.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우리한테 x를 물어봤고 여기는 6 빼기 x고 여기는 9 빼기 x예요. 아 근데 전체 집합이 안 나왔네. 그죠? 밖에가 먼저 안 나왔네. 그지? 그지? 야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애들이 외워서 풀기 때문에 외워서 풀 수 없게끔 문제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야, 근데 철저하게 논리로 풀어야 되는데, 그지? 합집합이 뭔지 알 수가 없잖아. 잠깐만, 뭔지 알 수 있나? 가만 있어. 이렇게 해볼까? 그냥 밖에는 뭔지 모르지만, 밖에 뭔지 몰라도 한번 이걸 이렇게 풀어볼게요. 그럼 얘는 봐봐 얘는 x잖아요. 교집합이 x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근데 틀림없이 6 빼기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9 빼기 x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얘는 x가 6보다 작거나 같고 x가 9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랑 얘 이거 세 개를 다 동시에 만족하니까 x의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죠. 그런데 여기에서 합집합을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푸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합집합은 이거 세 개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세 개 더하시면 15 빼기 x거든. 근데 우리가 부등식에서 x의 범위를 알 때 자 여기서 x를 15 빼기 x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x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고 15 빼기 x의 범위가 우리가 구하는 것이니까 15 빼기 9 15 빼기 3인데 그러면 15 빼기 x의 범위가 12하고 6 사이라서 이게 최대고 이게 최소가 되는지 어디서 틀렸을까? 틀렸는데요? 최대값은 12가 맞는데 최소값이 9라고 하네? 잠깐만, 이거 내가 범위를 잘못 잡았나? 이거랑 이거 세 개의 자 그림 그려볼게요. 3, 6, 9 이렇게 가고 그렇죠. 아유 내가 이걸 잘못 그랬지. 내가 항상 그러잖아. 부동식 문제를 풀 때 겸손하게 수직선 그려봐야 된다고, 그지? 그죠? 그러면 내가 지붕 3개 있는 거니까 3하고 6 사이네요. 그지? 그러면 이게 뺑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그죠? 그럼 여기가 6이 올 것이고 그지? 여기가 9가 될 것이고 12죠. 그지? 그러니까 하나 이 동그라미 친 거 그려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풀리네. 그지?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이 첫 번째 방법으로 풀려면 되게 애매모호하지. 그죠? 자,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거. 와, 이거 장난 아니야, 이제. A랑 B랑 C가 이렇게 있고, 와, C 뭐야, 이거. 야, 얘는 집합 3개니까 이걸 쓸 수가 없어. 그죠? 쓸 수가 없고, 철저하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생각하셔야 돼요. 어렵죠? 자, A, B, C를 그려볼게요. A, B, C 그렸고요. 자, 한번 하나씩 해보자.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인데, 자, 여기 항상 가운데부터 메꾸면 좋은 거야. A랑 B랑 C의 교집합이 4예요. 와, 씨, 근데 B하고 C
B하고 C의 교집합이 9니까 여기는 5예요. 그지? 아, 대박. 나머지를 쓸 수가 없네. 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야, 씨, 그러면 보세요.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로 세팅할게요. 얘들아, 응? 이거는 이제 뭐 아까 그 부동식으로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위에를, 자,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요거 4개를 더해서 C가 되니까 16이야. 그러면 9니까 7 빼기 Y죠. 요거 4개 더하면 16 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여기도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요거 4개를 더해서 12가 돼야 돼요. 그러면 3 빼기 X네요. 그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될까요? 집합 A가 18이니까 14 빼기 X 빼기 Y가 되겠네요. 그치? 그런데 여기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 녀석이 뭔지가 되게 궁금한데, 자, 집합 A가 요거 4개잖아요. 그죠? 요거 4개에서 요거 4개에서 B하고 C의 합집합을 빼니까 얘를 물어본 거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우리가 구했던 14 빼기 X 빼기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하였으니 이거 우리가 방금 배웠던 부등식으로 풀어보는 게 괜찮을까 싶어요. 맞지? 이해했어? 그러면 전체 집합은 뭐 상관이 없네, 그지? 그죠? 그럼 이제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X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Y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7 빼기 Y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14 빼기 X 빼기 Y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요거 2개에서 보시면 X는 0하고 3 사이에요. 요거 2개에서 보시면 Y는 0하고 7 사이죠. 그지? 그러면 자, 이 값이 0보다 큰 거는 알겠는데, 자, 이제 우리가 자, 두 부등식의 합을 구하는 거를 배워보도록 하죠. 자, 봐봐. 요 2개를 더할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쪽은 최소값이죠. 그치, 얘들아? 이쪽은 최대값이지. 이거 2개를 더하면 최소값끼리 더하고 최대값끼리 더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치?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9를 붙여요. 그러면 0은 이쪽으로 갈 거고 이쪽이 마이너스 10이 될 거거든. 근데 여기다가 14를 다 더해.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다가 14를 더하면 이쪽은 4죠? 여기에다가 14를 더하면 14가 되지. 우리는 이거의 범위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얘하고 얘를 봤을 때 이 빨간 녀석이 이 안에 다 포함되죠? 그러면 이 녀석이 최대고 이 녀석이 최소니까 14 곱하기 4를 곱하시면 뭐야? 56. 이 보기에 있긴 하네요. 맞죠?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부등식으로 푸는 거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한다고 느낌이 오지? 그지? 자, 그런데 유형 17, 18번도 제가 조금 풀어야 될 게 많아서 요거는 토요일날 잠깐 해서 풀어드릴게요. 아, 시간이 애매하다. 한 20분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오늘 무리해서 한번 해볼까? 자, 왜냐하면 자 112쪽에서 내가 풀어줄 문제는 718번 한 문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형 18번은 이 문제랑 중복이죠. 여기
유형 16번과 중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끝내도록 하죠. 718번 풀어드릴게요. 그래, 오늘 끝내자. 봐봐. 이 문제는 얘들아 셀에 있는 풀이대로 풀지 마세요. 풀이가 이해가 안 될 거고, 자, 반드시 제가 풀어드리는 풀이로 푸세요. 자, 잘 들어. 요거 하나만 풀고 끝낼게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그냥 시험 대비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 한 문제 푸느라고 하는 거보다, 그죠? 자, 봅시다. 얘는 그림을 그릴 거야, 선생님이. 집합 A, 집합 B, 집합 C 이렇게 있고요. 이게 A고요, 이게 B고요, 이게 C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렇게 8군데인데, 자, 이게 이제 풀이가 좀 길 수가 있어. 자, 보세요. A, B, C를 맞힌 학생은 16, 20, 20이고요. 세 문제를 모두 맞힌 학생이 3명이에요. 그럼 여기가 3이지. 잘 들어. 근데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한 학생이 없대. 그럼 밖에는 없는 거야. 그럼 뭐냐면, 자, 이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같다는 이야기지. 근데 얘가 지금 전체 집합이잖아. 근데 이거를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 보세요. 자, 3문제 중 2문제만 맞힌 학생 수를 물어봤는데, 요 그림에서 2문제만 맞힌 데를 여기 X, 여기 Y, 여기 Z라고 하고요. 잘 들어. 이걸 세팅을 할 때 미지수를 잘 세팅하면 돼. 얘는 순수한 A니까 스몰 a, 순수한 B니까 스몰 b, 순수한 집합 C니까 스몰 c로 가고, 우리한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값을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철저하게 빨간색 x, y, z의 값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을 세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이거에서 전체 집합이 40인데 합집합은 이 그림 보시면 봐봐. x하고 y하고, 자, 여기다 써줄게요. 이렇게 x하고 y하고 z하고 a하고 b하고 c하고 3을 더한 것이 40이죠. 그죠? 여기는 40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되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세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16인 거 보시면, 집합 A를 보시면, 자, X 플러스 Z 더하기 A 더하기 3, 이거 3개를 더하는 것인데 이 아이가 16입니다. 그 다음에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20인데 집합 B를 보시면 뭡니까? X, Y, 스몰 b 더하기 3은 20이에요. 그 다음에 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20인데 집합 C는 Y 플러스 Z 플러스 C 더하기 3이 22인 거 보이시죠? 자, 보세요. 식이 하나, 둘, 셋, 4개예요. 근데 문자가 6개지만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한테 X, Y, Z 하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거 전체를 물어보았으니, 자, 풀이에 있는 방법보다 지금 제가 푸는 방법으로 푸셔야 돼요. 이거 시험 잘 나와요. 실제로 니네 학교에서 나왔었어요. 최근에. 오케이? 그러면 자, 이거를 더해 보시면 얘는 2 곱하기 XYZ가 2개씩 있고요. 그 다음에 틀림없이 A, B, C 이렇게 있고, 자, 이거 3개를 더하시면은 뭐예요? 36에다가 20이 더하면
58인데 9가 넘어오겠죠. 그러면 이게 49예요. 그럼 이제 목표가 생겼지. 뭐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식을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식에서 얘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37 빼기 x, y, z가 되죠.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2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연두색이 뭐예요? 37 빼기 x, y, z가 되고 이게 49거든. 그러면 이거에서 이걸 빼시면 x, y, z가 되고 49에서 37을 빼시면 답은 12가 나오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풀이에는 이렇게 안 돼 있을 텐데 이 방법으로 푸셔야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721번까지고요. 여기 유형 18번도 아까 합집합, 고집합, 최대최도 문제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721번까지 숙제를 해보세요. 여기까지 할게요.